네,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, 해수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열렸고요.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.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장관이든 문제가 안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참 압권인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,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분에 대한 건 정말 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습니다. 폭력이 있어요. 폭력이 있고 음주운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문제, 또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. 부당 소득 공제 신청, 또 자기 논문 표절, 재산 신고 누락, 뭐 이 정도 되면 종합 세트죠. 다른 후보자들도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있었나 싶더라고요.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서삼석 의원이 정말 그 후보자,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거 이거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다. 정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다.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법인카드 부정사용.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. 법인카드라는 게 공적으로 써야 되거든요. 회의를 할 때라든가 출장을 갈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후보자는 자기 아파트 반경 한 700여 미터 이 안에서 33차례에 걸쳐서 무려 534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. 이 집이 자기가 그 해양수산연구소에 있던 때 거기 연구소로부터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직원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 집 앞에서 회의를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뭐 모르긴 해도 가족들하고 혹시 먹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 앞으로 불러서 식사를 했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직원들을 자기 집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거기서 업무회의를 했다면 그건 직원들에 대한 갑질 아니에요? 회사 근처에서 해야죠. 그 연구소 근처에서 해야죠.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 반경 740m 업소에서 33차례, 야, 거기다가 534만 원이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네요. 이분이 어떤 분이냐.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을 때 정부 영상에 나와요, 이분이. 그래서 그때는 정말 후쿠시마 원전이 무슨 문제냐 하는 식으로 정부 홍보 영상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. 이런 분을 어떻게 참 골라도 참 잘 고릅니다. 정말 이런 흠결 있는 사람만 어쩌면 이렇게 잘 고르는지 어이가 없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 안 하겠어요? 아무리 뭐 국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떠들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도 뭐 그냥 또 할 겁니다.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. 그분 인생이 그러는데 뭐. 자, 그리고 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가 열립니다. 와, 근데 이건 그 LH 사장이었거든, 이분이. LH 이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지금 아마 기억할 겁니다. 2021년 일이니까요. 그때 수사를 받은 직원 48명 중에 최소 27명이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근무할 때 투기를 한 거예요. 3기 신도시 그때 뭐 개발 예정지 이런 거 막 발표 앞두고 자기네들은 내부 자료니까 다 알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이 뭐 할 일까지는 전주까지 가서 막 땅을 사놓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니까 발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? 완전히 폭등하잖아요. 그때 48명 중에 27명이 박상우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있을 때 투기를 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지금 27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확정이 된 사람이 2명이고요. 5명은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. 근데 또 그 외에도 5명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았고 4명은 지금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.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중에 27명이 박상우
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런 투기를 했다. 이런 이야기예요. 지금 되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때 그 변창흠 장관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변창흠 장관도 LH 사장 출신이에요. 근데 이분도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나면서 108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.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난리를 쳤잖아요. 뭐 노트북 앞에다가 뭐 변창흠 물러나라 이런 거 뭐 써붙이고 날이면 날마다 땅 투기 정권 뭐 이러면서요.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? 정말 땅 투기 정권으로 보인 거예요. LH 직원들이 한 건데. 그래서 변창흠 장관은 정말 취임한 지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108일 만에 물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LH 사장할 때 당시 최소 27명이 땅 투기를 했다는데 왜 그때는 나쁜 사람들이고 지금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까? 변창흠 장관은 이것 때문에 물러났잖아요. 108일 만에.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 쌩 난리를 치면서 물론 그게 나쁜 거예요. 땅 투기한 거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. 땅 투기한 거 되게 나쁜 거고 나쁜 건데 변창흠 장관 당시 했던 땅 투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은 물러났는데 박상우 후보자는 그때 본인도 사장을 했고 사장을 하면서 27명이 땅 투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장관 후보자로 올려놨단 말이에요. 당연히 임명은 하겠죠. 사실 LH 직원 땅 투기 사건 한 중심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. 네. 이분이에요. 2021년을 생각해봐요. 완전히 뭐 난리가 났잖아요. 전 국민이 이런 정권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모든 선거에 다 졌습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거예요. 대통령까지 바뀌었어요.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땅 투기,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분노합니다. 네. 분노할 일이죠. 그래서 이 정권은 사실은 뭐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땅 투기가 문제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문제고 그때 사장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변창흠 사장 그러니까 넌 장관에서 물러나라 하고 악을 썼던 사람들이 이 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. 국민의힘이 오히려 옹호하고 있죠. 내일 이제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옹호할 겁니다. 뭐 문제가 없다. 몰랐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. 진짜 몰랐을 리는 없고요. 정말 파렴치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몰랐다고 얼버무릴 일입니까? 얼버무릴 일은 아니죠. 물론 어떤 장관 후보자 치고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 한 명도 없었어요.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분은 뭐 합당하다.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.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해요.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. 그래서 임명을 받은 장관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일반인들 눈높이에 그분이 장관 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? 그런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. 물론 뭐 한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박상우 후보자는 아니다. 왜? 변창흠 장관이 물러난 것이 그 사건 때문에 물러났는데 똑같은 사건이고 근데 그 사람은 임명을 한다?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. 이게 뭡니까 도대체. 예? 차라리 공인중개사 한 명 앉혀놓은 게 낫다니까요. 이렇게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뭘 못합니까? 잘해요. 그분들 부동산 흐름 잘합니다. 우리 동네 부동산 중개사 앉혀놔도 이 사람보다 잘할 거예요 아마.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?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일부러 찾는 것 같아. 일부러 법무부에서.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? 한동훈 장관이잖아요.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했지만 지금 법무부에서 하잖아요. 흠결 있는 사람만 고르고 있습니까? 흠결 없는 사람들은 제끼고 그게 장관의 역할이에요? 법무부 장관의 역할입니까? 뭐 요즘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뭐 내일 모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정치인인지 뭐 강요인지 행정부 일원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. 또 얼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지고 또 국민의힘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처럼 또 하겠죠. 그 이야기는 또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. 자, 제가 그래서 댓글을 좀 봐봤어요.
댓글 정말 수만 개가 붙었어요. 윤석열 정부에 딱 들어맞는 인사구나 그랬고요. 진한 여자님이 성렬이 정부에서는 가능. 인간 아닌 것들 모여 쓰는 것. 이건 좀 센데. 긴 읽었어도. 삐리삐리님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네. 그랬습니다.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. 황희주님. 일부러 고르고 골라서 저런 것들이나 뽑고 그랬고요. 정말 일부러 고른 것 같아요.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. 완전 종합 세트잖아요. 네? 자, 해수부 장관 아까 이야기했죠. 법인카드 문제, 배우자 예약 이장전이 부당소득공제 신청. 이야, 자기 논문 표절, 재산 신고 누락. 더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. 네. 모텔도사님이 숨어있는 투기 인재들 참 잘 찾아서 임명한다. 국정원이냐? 그랬어요. 쿠쿠스님이 문재인 때 난리치더니 LH 땅 투기꾼과 국짐은 한패였구나. 그랬습니다. 예. 이분을 낙마 못 시키면 국회의원들 능력 부족인 거예요.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죠. 이런 법은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. 국회에서 채택 안 돼, 여야 합의로 채택이 안 되면, 임명 동의안이 채택이 안 되면 임명 못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국무총리처럼. 국무총리는 지금 그러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야당 입장,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채택 안 해줘도 대통령은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,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인 것 같고,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적당히 실드 치면서 가자,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. 앞으로도 또 외교 라인도 바꾼다고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본부장으로 지명이 됐죠. 그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을 거고, 앞으로 또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, 외교 라인도 좀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 연초가 청문회에, 예산 문제에, 선거 문제에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. 근데 참 이런 분들은 철회하시죠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하긴 다른 이분들 철회하고 이보다 더 구린 사람들은 다 임명되고 그러면 좀 약간 그것도 불공평하긴 하겠네요. 예, 마음대로 하세요. 근데 나라는, 국민들은 죽어간다. 그건 좀 아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